현장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흰다리 새우 양식장에 와 있습니다. 이 흰다리 새우 양식장은 한국 육상수산물 양식장 해썹 등록을 받은 양식장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장은 먼저 어떤 지리적 양식장의 위치, 적지 조건에 알맞은 양식장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저기가 바다입니다. 바다물하고 여기 새우 양식장하고 거리가 뭐 한 200m 이내로 매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흰다리 새우 양식장은 바닷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동력기를 이용해서 끌어올려가지고 육상에서 양식장을 설치해가지고 해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육상에서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 그 위치가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동력비라든가 그런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이 새우 양식장은 좋은 적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식장은 이쪽에 보시면은 양식장 노지 수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도 지금 양식장 노지 수조가 2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식장 흰다리 새우 양식장 노지 양식장 수조가 3개로 갖추고 있습니다. 3개 갖추고 있는데 규모는 약 6,600평방미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식장에서 1년에 생산되는 양식 새우 생산량은 약 5톤입니다. 5톤인데 연중 생산량 5톤을 가지고 출하 금액은 약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에 양식장에서 어린 새우를 약 35만 미를 입식을 시켜가지고 이 어린 새우가 약 6개월 동안 사육을 하게 됩니다. 약 6개월 동안 사육을 해가지고 지금은 출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어린 치아 종료를 입식을 해가지고 양식을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지금 9월, 10월 되면은 성화가 돼가지고 성장이 다 됐기 때문에 상품성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출하 시기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있는 노지 수조 양식장에 직접 가서 거기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흰다리 새우 노지 양식장입니다. 이 노지 양식장은 한국에 있어서 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장을 만들 때 이 제방식으로 축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사면은 제방식으로 축을 쌓아가지고 바닷물을 끌어와가지고 이게 새우를 양식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이 바닥에 HDP이란 필름을 깔았습니다. 이 필름의 역할은 이 맨 밑바닥이 항토 또는 흙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항토나 흙에서 유래되는 오염물질도 많고 또 새우가 먹이를 먹고 나오는 배설물이라든가 또 사료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아 가지고 어떤 부패물로 됐을 때 그 부패물을 침전을 시켜 가지고 또 드레인 시키는 그런 방법도 용이하고 또 전체적으로 수질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기 위해서 이 필름을 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필름을 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필름을 깔지 않고 맨 바닥에서 양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 맨 밑바닥에서 그 항토 흙에서 밑바닥이 항토 흙인 그런 상태에서는 좀 배설물 관리가 조금 불편하고 그 다음에 HDP를 깔았을 때는 배설물 관리가 용이하지만 또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지금 이 수조 상태에서 이 수차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 수차는 이렇게 계속 물을
이렇게 포만을 시키고 또 물을 이렇게 순환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물이 신선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기중에 있는 산소를 포화시켜 가지고 수중에 있는 용존산소를 증가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물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우 양식장 기본으로 이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고, 해서 물 관리도 그렇고 새우의 어떤 그런 그 부패물 찌꺼미를 또 순환시켜 가지고 밑에 침전시켜 가지고 드레인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현재 생산되는 우리 흰다리 새우는 거의 약품을 쓰지 않고 그 친환경 방식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조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뒤쪽에도 있고 저쪽에 또 있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전통적 방식으로 하되, 이런 그 필름을 깔아 가지고 수질 관리나 어떤 배선물 그런 침전물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여기 특징입니다. 새우가 현재 여기가 노지 수조에서 전체 한 35만 미 치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치어가 지금 5개월 정도 6개월 됐기 때문에 거의 한 8cm 10cm 크기로 자랐는데, 현재도 한 30만 미, 전체 세계주에서 30만 미에서 한 35만 미 수준으로 새우가 있다고, 그래 사육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이 기온에 따라서, 기온이 이렇게 청정한 상태고 날씨가 맑으면 괜찮은데 흐린 날씨가 지속이 되면은 여기 물속에서 아까 먹이 찌꺼기라든가 또 새우가 배설하는 그런 성분이 부패되면서 암모니아 성분이 발생하는데, 수중의 암모니아 성분을 빨리 이 수차를 돌려가지고 공중을 휘발시켜가지고 분해를 하는데, 날씨가 이렇게 흐리면 저기압이 돼가지고 여기 암모니아 성분이 공기 중으로 휘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중 이 물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여기에 날씨에 저기압이 이 상태인 그런 흐린 날씨가 지속이 되면은 여기다 이 산소를 집어여가지고, 인위적으로 산소를 집어여가지고 이 새우나 그 새우의 용존 산소나 또 이게 산소를 주면서 이 배설 그런 물에 대해서 분해를 용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여기 양식장도 흰다리 새우 노지입니다. 그래서 노지 2호지, 3호지인데요. 현재 보면은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데, 이 양식장 둘레에 이렇게 펜스를 치는 것은 여러 가지 새우에 대해서 어떤 짐승들이 이 밤에 와서 이렇게 새우를 이렇게 물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바닷가에 있는 적은 어떤 개나 이런 그 생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바이러스와 어떤 그런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닷가에 있는 그런 개나 이런 생물들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뺑 둘러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샌다리 새우 양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도 물 관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도 물 관리인데, 현재 물 관리를 위해서 이 양식장은 바닷물을 끓여 올라 가지고 일단은 바닷물이 대체적으로 35%를 염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10에서 한 20 이쪽 지점 내외 퍼밀로 해서 염분을 희석시켜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H는 약 pH 7에서 8 정도로 유지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pH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암모니아라든가 아질상 성분의 어떤 그런 성분들이 부패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pH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탄사, 소다 그렇던 약품 처리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물 관리를 해야 흰다리 새우의 어떠한 그런 폐사를 막을 수 있고 성공적으로 양식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한가운데 이렇게 파이프가 나와 있습니다. 저 파이프, 저거는 저 주변에는
찌꺼기가 침전되면은 그 밑으로 빠지는 그런 드레인 역할도 합니다. 이 정도 양식장이면은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잘 관리되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어떤 모범 그 양식장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수조의 사육 용수 색깔이 굉장히 혼탁해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사육 용수가 어떤 그 오염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수중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잘 그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기서 물이 너무 맑으면은 새우의 유익한 그런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상태고, 이렇게 호탕하고 약간 색깔을 탁한 상태야 새우 먹이라든가 또 유익한 미생물, 여기에 또 그 찌꺼기라든가 부유물을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잘 새우와 같이 잘 혼합해서 잘 번식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육상 양식장이 해썹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사무실이라든가 또 이런 그 숙소라든가 이런 관리 숙소라든가 이런 하우스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사료 창고라든가 뭐 약품 창고, 그 다음에 위생적인 화장실, 그 다음에 폐사의 보관실,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는 여기 양식장 흰다리 새우의 먹이인 사료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이 사료 창고는 쥐나 또 어떤 바퀴벌레, 파리, 이런 해로운 어떤 해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료가 오염이 된다 하면은 그 사료를 먹은 새우도 같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청정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사료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료가 새우 먹이인데 이런 것도 습기도 없고 그 다음에 통기도 잘 되는 그런 식으로 신선도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료 보관이 돼야 되고, 또 사료나 어떤 그 영양분 약재 같은 거를 새우 양식에 투여할 때는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저울에 이렇게 정량을 무게를 달아서 그렇게 그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썹 그 제도 중에서 그 시비 절차가 있습니다. 시비 절차라 하면 5가지 예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해썹의 기본 원칙인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절차를 하는데, 그 중에서 5가지 예비 단계 중에서 평면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회사의 이 양식장의 시설, 양식장, 그 다음에 사료창고, 뭐 약품창고, 이러한 등등 시설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그런 평면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양식장은 이러한 평면도를 작성해서 여기다 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지금 산소 발생기가 있고, 노지 양식장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습니다. 세 개는 새우를 양식하는 양식장이고, 하나는 이 바닷물을 끌어올라 가지고 어떤 중화 처리하는 그런 용수를 보관하는 양식장입니다. 그리고 노지 양식장이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실험실, 약품 보관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사료창고, 사무실, 생물 여과조, 폐사업 보관고,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평면도가 작성이 잘 돼 가지고 여기 부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약품을 보관하는 보관고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썹 등록 양식장에서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동물의약품, 항생제나 또 수질 개선제, 또 영양제, 종균제, 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모든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라벨링을 해가지고 여기 한 곳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을 할 때 이렇게 시건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담당자 외에는 누구도 이 약품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유는 약품의 어떤 오남용을 막고 약품을 잘못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담당자로 하여금만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건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약품에 보관된 약품은 모든 약품은 사용 유효기간을 경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이 약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흰다리 새우 양식장에서 필요한 pH 지수라든가 또 염분이라든가 또 이러한 아질산,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성분을 키트를 활용해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안을 보면은 이렇게 시약이든지 또 실험 어떤 기구들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시약을 사용할 때나 그 양을 항생제나 동물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규정에서 정한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은 그 정밀 저울을 활용해서 반드시 그 적정량을 어떠한 그 적정량을 정해 가지고 그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울이라든가 어떤 비커 그런 기본 시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폐사업 보관고입니다.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는 과정 중에 소량 이렇게 폐사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바이러스 그런 감염이 되지 않더라도 사육 중에 자연적으로 도태되거나 또 어떠한 원인 모를 그런 질병에 의해서 소량이 이 흰다리 새우가 폐사가 될 때는 신속하게 거기서 뜰채 이런 것을 폐사 전용 처리를 하는 뜰채를 사용해서 그걸 구분해 가지고 여기 냉동고에다가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냉동을 시킨 이유는 어떤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불활성화 시켜 가지고 이로 인해서 교차오염을 이 살아있는 지금 사육 중에 흰다리 새우가 혹시나 또 그 교차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사를 활용해서 냉동을 시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동을 시켜서 모아서 그게 삶아 가지고 어떤 먹이를 가축의 먹이를 쓰든 아니면 땅 속에 매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수산물 육상 양식장에서 해썹 관리하는 그런 양식장에서 필요한 것은 기록 관리 및 문서화입니다. 그래서 해썹의 기본 원칙도 그렇지만은 이 기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은 항생제 그런 사용 일지를 기록을 남겨야 이 항생제를 언제 투약을 했고, 그 다음에 휴약 기간은 며칠간이고, 그 다음에 휴약 기간이 지나서 출하를 할 때 그 항생제 휴약 기간이 충분히 지켜졌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부는 약품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용 의약품이나 또 영양제나 뭐 수질 개선제 이런 약품들을 체계적으로 입출고를 관리하는 약품 관리 대장이 있고, 또 사료를 어떠한 사료를 언제 이렇게 그 입고를 시켜 가지고 또 사용은 언제 어떻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재고는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 사료의 입출고 관리 대장은 있고요. 그 다음에 새우 치어, 그러니까 어린 새우 종묘를 언제 이 입식을 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건강한 종묘를 입식을 했는지 그 종자 도입 기록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CCP 관리 대장입니다. 이거는 이 새우 양식장의 CCP는
그 동물의약품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예를 들어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를 새우 양식장에 투약을 했으면은 그 항생제 휴약 기간이 약 20일이라 그러면은 오늘로부터 20일간은 이 새우가 출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하를 제한하는 그 기간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 시에는 20일이 지나가지고 휴학기간 20일이 지나서 출하할 때는 휴학기간이 충분히 지켜졌는지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CCP 관리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생관리 여러 가지 종업원, 그 다음에 위생관리, 그 다음에 약품관리, 이 모든 그런 해썹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종업원들, 종사분들 교육을 주기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겠는데 교육 실시 여부를 기록하는 교육일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그 실험실이든 또 전기 보일러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기본 기기 그런 시설들에서 대해서 이성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설 관리 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썹 관리 대장은 해썹 관리 이 기준서는 이게 이 컨설팅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여기 새우 양식에 필요한 선행 요건, 그 다음에 위생 조건, 시시빌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매뉴얼을 작성해 준 그런 해썹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 해썹 관리 기준서에 따라서 이 새우 양식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양식장의 종사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이 해썹 등록 양식장에서 양식장에서 화장실 위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장실에서 박테리아 오염도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수인성 전염병이 어떤 그 사육 수조에 전염이 됐었던 새우에도 그 전염병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업원들은 이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올 때는 반드시 손을 세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구조가 이렇게 반드시 수세식 변기하고 그 다음에 용변 후에 반드시 손 세척을 할 수 있는 세척조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올바른 손 세척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는데 이것은 손 세척 1번의 예비 세척, 그 다음에 비누물 묻히기, 거품 내기, 그 다음에 문지르기, 손가락 사이 씻기, 헹구기, 그 다음에 물기 닦고 마지막에 손 소독을 하는 이런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손 세척 요령을 이렇게 판들에다가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든 종업원들이 손 세척을 하되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를 충분히 세척될 수 있도록 이 단계별로 손 세척을 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만큼 이 손 씻기는 이 양식장, 해썹 양식장에서 교차염도 예방할 수 있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손 세척을 정확히 하도록 이런 상태로 판넬을 여기다가 부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주기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이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우리 종업원들 개인위생이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2019년도에 이 흰다리 새우 양식장이 그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썹 등록된 양식장입니다. 여기 등록 AQ 넘버 211호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이 한국의 육상 양식장의 해썹 등록은 2005년부터 시작하게 돼서 금년에 15년 됐습니다. 현재까지 해썹 등록 양식장으로 등록된 양식장 수는 237개소입니다. 전국에. 그 양식장 237개소 중에서 가장 많은 품종을 차지한 것은 뱀장어입니다. 그 다음에 넙치, 송어, 이렇게 뭐 메기, 우렁이, 자라, 흰다리 새우, 틸라피아, 전복 이런 등등 약 20여 가지 20종의 어떤 육상 양식장에서 등록이 됐고, 그 중에서 흰다리 새우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17개 양식장이 해썹 양식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흰다리 새우 실내 양식 수조인데, 여기 사육동이라고 이렇게 입간판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자의 출입 금지, 이 해썹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이렇게 편말을 다 용도별로 편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체스터 보관이라고, 여기 새우 출하 시에 양식 수조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물 장화라든가 거기에 이 물 옷 입는 그런 옷을 그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장소고, 여기는 실내에서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는 실내 양식 수조입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어린 새우 치어는 약 100만 미를 입식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미. 그래서 금년에 2020도 5월 달에 입식을 해서 5개월, 6개월 되면은 성화가 돼가지고 사육을 완료가 돼가지고 출하하는 단계인데, 현재는 이 양식장 노지, 전통적인 노지 방식에 비해서 여기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양식 방법은 열 관리하고 수온 관리만 잘하면 1년에 2번 정도 사육해서 출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실내 양식장에서 모든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식은 바이오플락을 활용해서 지금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오플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새우 양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 관리입니다. 왜 수질 관리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새우 배설물하고 그 다음에 이 새우 사료에서 남는 찌꺼기가 이 바닥으로 침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좁은 수조 안에서 그 배설물도 부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료 찌꺼기가 침전돼 가지고 부패가 되면서 여기 수질을 악화시키고 용존산소나 이런 것을 감소시켜 가지고 흰다리 새우 양식에 굉장히 좋지 않은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플락은 이 아까 같은 그 사료 찌꺼기나 새우 배설물 분해 어떤 그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런 세균을 인위적으로 여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 세균으로 하여금 박테리아가 새우 배설물이라든가 사료 찌꺼기를 분해시킵니다. 그것을 먹이로 해가지고 분해도 하고, 먹이로 해서 자라는 그 미생물을 또 새우가 그 미생물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새우는 단백질을 어떤 그 먹이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분해 능력이 뛰어난 그 미생물은 여기서 새우 찌꺼기나 사료 찌꺼기나 배설물 찌꺼기를 먹고 또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pH, pH를 한 7에서 8 정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일정한 그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세균을 일정한 세균 양을 적정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온도 관리, 그 다음에 여기 이 pH 관리, 그 다음에 여기 영양 관리를 잘 해서 바이오 플락이 성공적으로 유지된다면은 일반 노지 양식장에 비해서 5배 내지 10배 정도 수확량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식장은 금년에 한 10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이 고밀도, 이 좁은 수요 면적에서 고밀도 양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10톤 정도 출하해주고 약 매출은 한 2억 정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고밀도냐 그러면은 이 적은 이 단위 면적당 이 적은 수조에서 계속 물과지를 해가면서 물이 오염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플락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확량을 늘릴 수가 있지만, 그 대신 여기에 어떤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은 계속 순환하지 않지만 물을 이렇게 순환시키고 또 열관리를 하려면 에너지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미생물이나 이런 관리하려면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를 잘해야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양식장 수조마다 이런 사육수조 현황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썹에 어떤 매뉴얼에 들어있는데, 수조 번호는 대형 3호고요. 여기 흰다리새우 어린 흰다리새우 치아는 2020년 6월 10일 날 입식을 했습니다. 그때 수용 미수는 36만 미로 입식을 해가지고 현재 입식 당시의 어린 새우의 한 미당 약 12g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품 사용 내역을 동물용 의약품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약품 사용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디지털 온도가 있는데, 지금 수조 수온이 26.1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지금 현대 흰다리 새우 사육 그 용수에 대한 수온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흰다리 새우는 일반적으로 25도시에서 28도시에서 적정 수온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룬 그런 정부에서는 이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는데 적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기후 조건이 우리 한국도 사계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흰다리 새우는 양식하기 적지가 아니지만은, 카메룬 같은 나라에는 굉장히 기온이 평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열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또 이 수온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흰다리 새우를 사육하는데 적정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 노지의 양식장은 그 사육 용수가 약간 푸른 색깔을 띄었는데, 거기는 햇빛의 강압성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그 미생물이나 그런 조류들이 녹색을 띠지만, 여기는 강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항토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다 먹이하고 이 세균이 반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료, 새우의 어떤 사료인데, 여기는 잎이 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사료 자체도 이 해썹을 받은 사료입니다. 사료 제조 공장도 이 해썹 마크를 이렇게 표시하고 사료에 이렇게 출하를 했는데, 사료 제조 업체도 해썹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는 잎이 사료가 가지고 아주 알갱이가 자른데, 이거 새우 양식장에 알갱이가 아주 잔 그런 알갱이를 줘야 분해가 빠르고, 밑에 새우가 이게 먹이로 빨리 섭취할 수 있는데, 이게 개체가 크면은 밑에 새우가 충분히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에 많이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개체가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게 영양제 그런 것도 이렇게 저울에 달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저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열관리 보일러 시설입니다. 여기서 보일러를 작동을 해 가지고, 여기 기온이 떨어지면은 아까 양식 수조에 25도에서 28도지 적정 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작동하는 이런 보일러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육상 양식장 중에서 해썹 등록을 받은 흰다리 새우 양식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흰다리 새우 양식은 굉장히 민감한 어종입니다. 특히 수온이라든가 수질의 오염에 취약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질 관리를 잘 하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육이 되는데, 수질 관리가 악화되면은 순식간에 폐사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는 바이로플락이라는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사료 찌꺼기나 새우 배설물을 분해시키는 그런 미생물 활용해서 수질 관리하는 바이오플락이 요새 최근 양식 기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카메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일종의 이거는 고밀도 방식이니까 좁은 면적에서 많은 흰다리 새우를 양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식장에 비해서, 일반 노지 양식장에 비해서 수질 관리만 잘하고 그 바이오플락만 성공이 된다면은 5배에서 약 10배까지 이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양식 기법을 카메룬에도 도입을 시켜야 될 것인데, 사전에 그 종사원이나 그런 관계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흰다리 새우 양식 기법을 연수를 받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양식장 현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